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장원 회장님이 대한변리사회 회장으로 나서기까지의 인생 유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변리사와 또 대한변리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현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인지 회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현안 사항이 특허 소송에 있어서 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상정 중인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이 법사위라는 이 국회 기구에서 변리사법을 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 법안이 사실은 17대 국회, 18대 국회에도 법사위 2번이나 올라갔었고 네. 그때도 이제 폐기가 됐고요. 지금도 아마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변호사들 직역과 관계가 돼 있으니 법사위를 구성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네.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데 뭐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지금 얘기한 그 특허 소송에 있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 과연 그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허 소송에도 종류가 있는데 네. 특허 침해 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민사 소송. 네. 그다음에 특허 무효 소송이라는 행정 소송도 있는데 네. 그건 이미 변리사들이 대법원까지 대리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네. 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에서 이제 대리인이 누가 될 거냐 문제인데 네. 대한민국은 변호사만 될 수 있는 게 현재의 법 구조입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들이 참여해서 우리 기술 보호를 잘해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한 나라도 있고 네. 이제 단독으로 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걸 세분화하자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법안은 변호사가 선임돼 있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기득권은 보호해주되 네. 소비자가 자기 기술 보호를 위해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라는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잘하는 변리사가 대리인이 돼야만 기술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권리 침해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법안이 사실은 20년 전부터 계속 발의가 됐는데 네. 법사위에서 계속 폐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특허 소송 중에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현재는 변호사가 그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면 변리사도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선택적 공동소송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법안이 빨리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중소기업 단체나 과학 단체는 20년 전부터 이 변리사의 소송 대리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게 최근에 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관련된 11개 단체가 이미 빨리 통과시켜라는 지지 성명서를 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협회, 디스플레이 협회, 바이오 협회, 그다음에 뭐 4개 단체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또 성명서를 냈고, 산업계는 거의 다 요구를 한 거고, 예. 과학계도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는 최대의 큰 단체와 그다음에 공학관리원이라는 단체 등 대부분이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 많은 산업계와 과학계보다 더 강한 것이 변호사의 밥그릇인 거죠.
변호사 법사위가 그걸 맡고 있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법사위 통과 잘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사위가 개혁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어요. 아까처럼 우리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의 구성원의 60% 이상은 항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반대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거는 아예 법사위를 바꿔야 되겠다. 법사위라는 조직도 대한민국만 유일해요. 우리 저희 국민들한테 꼭 알리고 싶은데 네. 대한민국이 지금 변호사의 나라고 법조인의 나라로 이미 다 넘어간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걸 가장 사수하는 조직이 법사위라는 거죠. 변호사 밥그릇을 지키는 조직이 이제 법사위인데 아까처럼 18명 중 60%가 법조인이면 과연 변호사 이익에 반하거나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는 법안은 절대 통과가 불가인 거죠. 근데 그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이라는 것 때문인데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하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변호사 밥그릇과 기득권을 지키는 단체가 돼버린 게 대한민국의 법사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사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체계작구 심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기득권, 특히 변호사 밥그릇 지키려고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법사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했었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좀 관심을 여기서 많이 가져야 되지 않냐.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과거에 답습하고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못 갖추게 되면 또 한 번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좀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각 분야에서 요청을 하는 만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계하고 과학계 모두 다 요구해도 네. 변호사 밥그릇보다는 못하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나 산업기술은 변리사들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그 보호를 받으려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쓰고 싶은 건데 이미 해외가 20, 30년부터 다 하고 있는 거를 왜 대한민국만 안 되냐? 마치 구한말의 세국 정책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해외와는 또 우리나라가 다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변리사 소송 대리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지요? 진짜 뭐 유럽하고 예를 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제도가 다르니까 미국 완전히 제도가 다르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 변리사 제도나 특허 제도는 당연히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영국에서 가장 특허 제도가 발생을 했고 영국이 이제 기업들 보호를 위해서 영국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이 거기도 굉장히 막강한 데인데 네.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30년 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변리사 단독으로 대리해라.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생겼는데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독일 다 참여한 거기에도 변리사가 당연히 대리인이 단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아는 사람이 변리사가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판사도 바꿔버려요. 유럽은. 네. 판사도 기술 판사와 리걸 판사로 나누는데 기술 판사, 기술을 아는 판사람이 판사를 해야지 왜 법률가가 판단을 하냐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유럽의 트렌드고요. 예. 이미 다 그렇게 바뀌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 중국, 대만도 이미 변리사들이 대리를 하고 있죠. 20년 전에. 그렇군요. 대한민국만 이렇게 외롭게 외딴섬으로 가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도 안 맞고 기술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은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미국은 이 패턴 오턴이라는 걸 특허 변호사라고 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이공계해야 되고 특허법 시험을 봐야만 패턴 오턴이라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워낙 변호사가 많잖아요. 예.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100만, 150만인가 이상인 걸 아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공계 출신들만 따로 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제도는 따로 가는 거고 예. 우리는 유럽과 미국 그쪽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뭐 아마 저 변호사들은 미국식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미국식으로 갈 거면은 변호사 숫자를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로 하면 10배로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 로스쿨이나 야간 로스쿨도 만들어야 되고 미국은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식으로 갈 거면 확실히 미국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왔던 유럽, 일본식으로 해서 똑같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걸로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대한민국 경쟁력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다 법조인의 밥그릇 기준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하면 기술인데 그 그러니까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라 특허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총리가 20년 전에 변리사 소송 대리하고 각종 사법 개혁을 할 때도 한 말이 뭐였냐면 일본은 천연자원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재산이 우리도 중요하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예. 나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참 일본도 정말 보수적인 나라인데 그죠? 많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예.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허 관련해서 소송을 한다면 관련된 소비자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 공동대리가 되게 되면 특허 소송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부분은 뭘까요?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 기업들이나 과학자들 사이에는 불신이 높거든요.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저 최근에 LG랑 SK가 미국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네. 한국 법정을 못 믿겠다는 부분도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중소기업들을 설문조사하면 특허 침해 소송 90%를 포기한대요. 그런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비용이나 한다고. 어차피 예. 불신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허 침해 소송의 이 결과물들을 보면 현재까지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해왔던 이 구조를 보면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권리자의 승소율,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네. 승소율은 저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7.7%.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권리자 승소율이 한 60% 되거든요. 예. 그럼 7.7%면 소송 재개하시겠어요? 못하죠. 뭘 믿고? 90% 이상 실패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그 바늘 구멍을 뚫고 승소하면 배상액이 평균 배상액 중간값이 1억이에요. 그럼 소송 비용도 안 나와요. 바늘 구멍을 뚫고 승소를 해도. 예. 또 소송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도 지금 한 300일 정도, 1심 판결까지 300일 정도 걸리는데 특허 침해 소송은 600일 이상이에요. 기다리다가 기업은 망하겠죠. 그러네요. 이 구조에서 정말 권리 구조가 안 되는 거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기술 탈취를 방지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구제 방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영국을 잠깐 얘기는 했는데 영국은 30년 전에 이 기업, 중소기업 전문 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 말만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거. 그 부분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같이 답답해지는 기분인데요. 네. 아무쪼록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좀 돼야 될 텐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현안 사항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부 업체가 특허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이 선행조사라는 이름으로 특허성 판단과 같은 변리사 업무를 침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뭘까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특허청하고 트러블도 있었고, 예. 뭐 최근에 이 특허청 감사원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자, 특허라는 걸 이제 변리사들이 대리해서 특허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특허청에 계신 심사관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당연한 그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네.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네. 일부분 이 선행조사, 이 선행 문헌조사하는 서치 영역을 외주를 맡기고 있거든요. 아. 일반 민간 업체에다가 선행조사를 맡기는데 선행조사는 조사죠, 서치는. 그분들이 조사만 하면 문제가 없겠죠. 예. 조사하고 뭐 결과 참고만 할 뿐인 예,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업이나 네. 이 연구원이나 발명자 상대로 해서 판단까지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제- 조사 결과로 이게 이제 특허- 등록이 되네, 안 되네, 아. 침해네, 아니네, 무효네, 아니네. 조사 결과만으로요? 예, 그렇게 한 나라는 없어요. 아, 제가 이제 유럽이나 영국, 뭐 아까처럼 일본에 물어봐도 네.
선행조사업체는 조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판단, 오피니언을 다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만 그게 그렇게 해왔고 사실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게 발단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일 중요하고 소송 제도부터 선행조사 제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는 거죠. 그래야만 예. 대한민국 특허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은 잘 됐을까요? 뭐 최근 특허청이 발표해서 선행조사 업체들을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선행조사 업체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무 영역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예.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렇죠. 서로 간 협업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걸 오피니언하고 판단까지 하겠다 이렇게 네. 해버리면 영역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계를 좀 명확히 해서 서로가 협업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업체와의 갈등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이제 노력 중이시다 하면 네. 특허청과도 이 문제로 좀 약간 약간 언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예. 저희가 나설 게 아니라 특허청이 좀 그런 경계를 명확히 해주고 선행조사는 조사까지 여기 하고 예. 그 다음에 감정이나 판단은 변리사들이 하고 그렇게 좀 영역을 해주면 우리가 이런 갈등이 없었을 거잖아요. 특허청이 먼저 이렇게 예. 구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은 거죠.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뭐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갈등은 있었지만 어쨌든 조금 서로가 좀 업무 영역을 정리하면서 다 같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그러게요.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네.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현안 사항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적재산 감정평가 업무로 인해서 이 감정평가 업계와 변리사 업계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제가 왜 회장이 됐냐면 예. 이런 모든 아까처럼 선행조사 업체 문제, 특허소송 문제, 가치평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선배들이 챙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 몇십 년간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는 기분이 그러다 보니 참 이게 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괜히 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 지나온 시간만큼 또 예. 그게 또 변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소송, 특허 침해 소송 문제, 대리인 문제, 이 선행조사 업체 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많은 일이죠. 그렇죠. 사실 그 자체도 갈등으로도 힘들고. 예. 근데 이제 가치평가 문제까지 해야 되니 예, 참 많이 힘드네요.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빨리 마무리해 속이 시원할 텐데. 네. 어쨌든 가치평가 문제도 똑같은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 아까 전에 글로벌 예. 스탠다드 예. 특허라는 거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 세계 동시에 신청을 해요. 동시에 등록을 받는 거고 예. 분쟁이 생겨도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한국에서 그렇죠. 많이 일어나요. 미국, 일본 동시에.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맞춰서 우리가 제도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소송 제도하고 선행조사 제도라든가 가치평가도 똑같은 거예요. 자, 특허 아까처럼 특허 침해, 특허 소송이니까 특허 전문가와 소송 전문가의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는 거잖아요. 네. 자, 특허와 가치평가가 결합되니까 네. 각자의 영역에서 융합이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 이 문제인데. 아, 자,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떠냐? 예.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네. 예, 다 부동산이나 자산만 해요. 무형자산, 특허, 기술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기술, 백신과 인공지능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가치평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예. 백신과 인공지능을 봐요. 이게 얼마짜리 기술인지. 그게 우리가 상식적인가요? 자, 전 세계적으로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이나 그 자산, 유형의 자산, 뭐 부동산, 보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무형자산의 영역이고 예. 당연히 변리사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만 감평사들이 자기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을 변리사들도 하고 사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랑 자유 경쟁을 하면 저는 변리사들이 자신 있다고 봅니다. 백신이 얼마짜리인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누굴 찾아가겠냐? 당연히 변리사를 찾겠죠.
나의 백신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를 찾아서 이게 얼마짜리 기술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던 거고.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네. 몇십 년간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한 걸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아까 이 변호사들과의 침해 소송하고 가치평가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좀 천대되거나 영역의 상승에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이 구조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 나름대로 뭐 경영이나 이쪽에 회계 전문성이 있겠지만 기술을 아는 게 저희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소송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법률 이론이나 리걸 그렇죠. 마인드 얘기하는데 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백신과 인공지능의 세부적인 알고리즘이나 그 DNA인데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기술 아는 사람 항상 서포트하거나 밑에서 받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 사회적인 구조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공계 특히 과학기술자들이 더 목소리 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어떻게 보면 변리사함이 우리나라 이공계를 대표하는 전문직인데 여러 현안들 때문에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변리사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는가, 이런 걸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관되게 얘기드리면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의 수준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일본의 특허청장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변리사 제도는 변리사를 위한 게 아니고 산업계나 기술계에서 요구하기에 맞게 그게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네. 거거든요. 일본 변리사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 변리사들이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하고 침해 소송도 기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도입했고, 네. 그 다음에 뭐 부정 경쟁 행위나 저작권이나 여기까지 기업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최근에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서 저희가 샤인머스켓하고 네. 루비 로망이라는 알고 종자를 하시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가져왔네 안 가져왔네 예.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일본에서 처음 취한 조치가 뭐냐면 일본 특허청에서 예. 그 농가들이나 연구원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변리사들이 잘 도와주겠네. 네. 그걸 변리사 업무로 넣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변리사 업무는 변리사를 위한 게 아니고 예. 과학계와 산업계를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하거든요. 예. 예, 이거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변리사 업무는 산업계 관점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관점에서 결정을 해서 빨리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의 변리사를 대표하는 대한변리사 회장으로서 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특허나 지식재산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국민들에게 좀 관심이 안 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지식재산이거든요. 석유 한 방울 안 난 나라.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제도가 받침되도록 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정부가 나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지식재산 문제거든요. 뭐 저작물부터 특허부터 아이디어까지 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 제도 개선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하면 기술이 먼저 떠오르는 나라고, 예.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리사와 대한변리사회 여러 현안 문제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과 또 지적 재산권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고민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